친구들 안녕? 아, 친구들이 자꾸 뭔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이 보통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제로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큰 테두리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딱 들었을 때 나한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상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큰 틀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고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 말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한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내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하기가 쉽고 이 부분이 또 객관적으로도 바라봐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려면 사고 자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말도 늘 그런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사랑스러운 말, 감사의 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뇌구조 세팅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건드려주고 싶었던 부분은 상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것도 이제 뭔가 내가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꽁꽁 쌓여 있으면 바로 말하는 게 정말로 막 내 스스로도 너무 막 가시에 막 찔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딱 억지로 열려고 하면 너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상처를 다 꺼내고 제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왔는가 그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도 저런 슬픔과 고통,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지금 현재 저런 모습을 하고 있고 세상을 저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이 다 끝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꽁꽁 쌓여있던 부분 그래도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건들지 않았고 이미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드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직도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다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 지금 우리가 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뭐 가족이거나 뭐 친구이거나 연인이거나 그렇게 많이 잃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다 축복인데 이런 축복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뭐 가족이 줬던 상처도 있고 친구, 친척들이 줬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그런 지나간 시간에 대한 상처들, 잘못들은 바로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진짜 내가 그때는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감당이 잘 안 됐었고 나도 내 부모로부터는 뭐 따뜻한 말이나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나도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런 그렇게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줄 수 있다면
지난 날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누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아, 그랬구나. 어, 그 어른일지라도 그런 나한테 그런 어떤 상처를 준 대상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거에 어떤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나한테 투사가 돼서 나한테 아픔을 줬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웠구나. 그래서 어, 가까운 어른들이 나를 더 많이 안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좀 나의 그런 안전한 보호막이 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환경이 안 됐구나.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 내가 참 많이 슬프고 아팠고 너무 서러웠구나. 그런 내 마음들을 이렇게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달래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말하고 싶어도 꾹꾹 누르고 참아야 했지.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했지.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잘 지나와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나를 자꾸 위로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근데 지금보다 훨씬 꼬맹이였는데 정말 아팠겠다. 이렇게 나한테 위로를 해주면 그런 시간들이 좀 치유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진짜 그 잘못했던 시간들은 자기가 또 기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나도 뭘 잘 몰랐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투사를 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서 너를 내가 꼭 안아줘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 너한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라고 늘 말해주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해도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어떤 감정을 얘기해도 안전하다고 말해줘야 됐는데 내가 너를 늘 칭찬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욕심을 내서 못한다고 말했나 봐. 근데 사실은 네가 이미 어떤 이뤄낸 그런 부분들보다 더 잘할 거라는 걸 알아서 사실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좀 나도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예쁘게 말을 못 해준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해주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시간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귀하게 쓰면서 직접 뭐 내 친구, 내 언니, 누나, 동생 아니면 사랑하는 딸, 아들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서 진짜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질투해서 괜히 투사하지 말고 내 아픈 부분을 얘기하고 내 상처를 얘기하고 그렇게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쁘게 말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예의 갖추고 체면 갖춘다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정작 가족들한테는 막말하고 뭐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고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넘어야 되지 않을 선까지 무례하게 넘고 그러면 정말로 가까운 인연들한테는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라고 해서 친구들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의 허물을 모두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내 마음을 좀 기대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치유되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투사하고 그럴 권리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사적인 권리, 사적 자체의 권리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생활 침해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사생활 침해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 말해서 친구들한테 오픈해서 뭐 숨길 것도 없지만 뭐 숨기는 성격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뭐 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존심 너무 세서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다 말하고 또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도 막 딴지 걸고 그러면 저는 목표물 부셔 이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무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귀하고 각자 각자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어떤 권리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자격을 줬어요? 부여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한테 예의 있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또 듣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청이 먼저고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를 열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 이게 진짜 공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준다, 이런 과정들을 만나면 진짜 내면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각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렇게도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더 알아봐주고 더 공감하고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가 돼 있어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의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분이다. 그리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시니까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좀 어렵거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뭐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들 그렇게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좀 평상심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좀 잔잔하게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막 마음을 엄청 줘가지고 만나면 그게 감정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느껴지니까 원래 잘 느끼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마음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막 너무 잘 읽혀지고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도 그냥 별로 그렇게 흔들리는 생각이 없는데 막 상대방이 너무 막 그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막 너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 이런 얘기까지를 다 듣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두 가지인 것 같아. 정말로 들어줘서 치유의 과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잔잔하게 가고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온전하게 들으니까 그 제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진짜 다 쓰거든요, 100을. 그러니까 이제 막,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또 저도 이제 잠깐 이렇게 잠깐씩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한 조각 먹고, 사탕 하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또 다시 행복세포 깨우고, 또 친구들한테 힘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무조건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막 웃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공격하거나 막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저런 얘기 듣고 있으면 재미를 라는 건 알지만 좀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랑 아니면 이제 좀 저는 막 잘 먹고 이러는 거 가끔씩 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유익한 걸 좋아하거든요. 배움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너무 투사하거나 그런 게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면 좀 너무 제 에너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얘기들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화를 좀 잘 하고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나 대화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이 투사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성, 비난 이런 부분들의 소재들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편하지는 않다, 그냥 재밌지는 않다, 유익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잘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으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는 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거나 배움이 있는 그런 관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만나거든요. 사람들 에너지가 너무 다르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대화의 주제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장점 발견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랑 좀 결이 맞는 사람이 좋은데 대부분 없어요. 보면 뭐 학원에 공부하러 가도 계속 부정적인 그런 제스처들을 보내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나는 공부하러 간 게 목적인데 자꾸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한 사람이 시작하면 이렇게 탁구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2시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는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가고, 또 완벽주의 성향이라 제대로 연습 안 돼 있으면 학원 가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진짜 제 딴에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용기를 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건데, 가서 그렇게 공부 외의 것들로 다시 그런 좋지 않은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 시선이 다르게 에너지가 다르게 쓰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딜 가나 좀 목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초이성적이라 밥 먹으러 가도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맛있게 밥 먹으러 왔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랑 재밌는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목적에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 옆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제 사생활을 건드리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거에 집중하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또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어,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제가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예쁘면 예쁘다, 뭐 잘했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계속 남 얘기하거든요. 카페 가도 계속 남 얘기하고 있고, 뭐 밥 먹으러 가도 계속 남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어, 그냥 비용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으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요즘에 고민이 뭔가,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고, 아,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청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 관심사는 요즘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책을 읽었으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소재도 너무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계속 정치인 욕 계속하고 아무튼 뭐 드라마 보면서 계속 욕하고 그냥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정당화 시켜서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단어를 말하고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가 내 인생이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 이것만 유념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욕하고 그래서 욕쟁이 인생을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늘 사랑의 말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못나서 그런 거예요. 왜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그냥 내가 내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또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가진 부분으로 내가 따뜻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또 내가 성격이 좀 세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 그러면 잘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의리도 있고, 계속 만남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날수록 신뢰가 쌓여야지. 계속 남 욕하고 트사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 늘 남 욕만 해서 만나도 그냥 그래, 만나도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대화의 소재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사전을 보거나 백과사전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사용하는 단어도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남욕 절대로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면교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지. 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그렇게 말해요. 너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고,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는 저 자신을 속이는 것도 싫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받으면 바로 날리거든요. 글로 날린다던가 바로 이렇게 그냥 돌직구 날리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이렇게 막 그리고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뭐 싫은 거 좋은 척 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그대로가 그냥 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 또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도 어,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아장아장할 때부터 어, 온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살고 있어서 이미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실수투성이, 그리고 배움의 과정 중에 있었고, 저의 어떤 예민함이나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지금보다 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제가 좀 더 많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상의 이치나 또 사람들의 어떤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늘 이해하거나, 또 그런 이해들을 통해서 늘 배우려고 하거나, 모든 부분을 다 배움으로 가져왔거든요.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을 봤을 때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배우고, 진짜로 배워야겠다 하면 저건 정말 장점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순간을 배움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면에 성장하고, 내면을 늘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아 성찰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을 원하지만 저는 원래 사찰 가고 산책하고 이런 조용한 거 좋아하고, 사생활 침해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무례하게 저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그런 저의 사적 자치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마음에 사랑, 자비, 연민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내 감정 상태가 늘 파도 타고 이러니까 늘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거나 투사하거나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업을 지으면 내가 다 받게 될 업이고, 또 만나는 인연들도 늘 어렵고, 그런 인연들을 만나고, 아니면 뭐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겨서 다음에 태어났을 때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고, 늘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힘들게 하면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업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뱀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혹시 아프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어놓은 바에 의해서 이런 업들이 있는데 내 업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후련해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남은 생을 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자. 그리고 이런 업들이 현생에서 다 끝나면 나는 지금 현생에서도 늘 선업을 짓고, 이런 선업의 결과들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늘 나를 가꾸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말도 사랑스러운 말, 감사의 말, 고마워, 사랑해, 네 덕분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면 교류하고 내 마음이 반짝 착각을 일으키니까 뭐 그 다음에 좋은 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이면 교류 자꾸 하고 하면 이게 뇌가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뇌 세포도 손상이 되고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뇌가 약간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요. 제 얼마 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막 이렇게 손가락질 막 하면서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귀에 이어폰을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음악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다 소음이니까. 근데도 너무 크게 막 말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뭐 문자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그냥 막 밥만 먹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거기에 타격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타격 안 입거든요. 그냥 가볍게 무시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건 대화가 아니라 까마귀 울음소리고 돌고래 소리라고. 근데 제가 까마귀 울음소리나 돌고래 소리에 집중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대화의 수준이 돼야 대화를 하죠. 근데 안 맞으니까 아예. 그래서 그런 취급 안 하거든요. 뭐 좀 얘기할 그런 뭐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할 대화의 주제가 돼야 관심을 갖고 토론도 하고 그럴 건데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세상인데 막 농경생활, 수렵채취 생활 막 얘기하니까 너무 제가 볼 땐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다만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래 시끄럽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생이 비트를 선물해줘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예쁜 사장님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욕하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예쁘니까 사장님 오늘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옷도 예쁘고 반지도 예쁘고 손톱도 예쁘고 핸드폰도 너무 반짝반짝 예뻐요. 막 저 이런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막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계속 욕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요요히 나왔어요.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밥 맛있게 먹었지? 뭐 사장님 드릴 거 드렸지? 하니까 임무 완수.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런 무례함들에 화도 나고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앞에서 침 뱉고 그러면 야 알파카 너 사람 사는 동네 와서 좋냐? 막 이러고 침 뱉으면 아이 들어오라 경범죄로 벌금이나 내라 막 이러고 막 어른들도 막 그러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너 언제 커서 그러고 다니냐? 막 이러고 말 막 그렇게 하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될 텐데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 어른인데 그냥 반말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좋은 말을 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면 아유 쑥 먹고 사람 되라, 쑥 먹고 쑥쑥 커라, 쑥떡쑥떡 하지 말고 마음이 덜 컸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그냥 해버려요 직설적으로. 그러면 막 하는 것 같아. 막 기 안 죽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게 해주면, 꿀밤 때려주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게임 캐릭터 하나 처리했다. 아싸 처리 장애물 통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제 기분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꾹꾹 참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의 감정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참고 그러면 분하고 씩씩거려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근데 바로 이렇게 다 하면 나도 내 있는 말을 했으니까 속이 후련하고 또 어떤 감정들을 표출을 하면 그런 감정의 찌꺼기로 남아있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속마음, 진짜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도 다 표현하고 나의 감정도
오늘 너무 슬프면 슬퍼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말해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심 이런 부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다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연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인연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마음을 다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니까 오히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든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없는 시간에 이렇게 마음의 안식처나 고향 같은 사람이 돼서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가장 솔직하게 내 모든 마음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이러는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체로서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그런 재능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잠재력들 창의력들이 많은 그런 어떤 보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들마다 많이 웃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찾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의 햇살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어떤 봄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햇살도 참 따사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 느낌도 되게 포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느끼고 내 감각 세포들도 활짝 열어서 그런 감각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사랑과 감사로 그렇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속상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저의 상처를 다 꺼내서 밑작업들을 이미 했고 이미 여러분들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상처를 좀 안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 이 살아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에 서로 너무 미안했어, 정말 고마웠어,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치유의 시간, 사랑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바람들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해. 나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차를 마시고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순간들을 그런 평화로운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오늘 나 참 잘 살았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 고생했다.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하면서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